3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렸다. 대기업 전략기획실장으로 퇴임하던 날 민석의 손에 남은 것은 묵직한 공로패와 고액의 퇴직금 통장이었다. 번듯한 아파트에 홀로 앉아 창밖을 보던 민석은 문득 동창의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한 장에 멈췄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 그의 서툰 첫사랑이자 가슴 한구석을 늘 저릿하게 만들던 이름이었다. 지수 소식 들었어? 고향 근처에서 작은 카페 한다던데. 그 한마디가 민석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민석은 가장 비싼 수트를 차려입고 은퇴 기념으로 뽑은 외제차의 운전대를 잡았다. 멋지게 나타나 오랜만이야. 지수야 라고 말할 시나리오를 수백 번 연습하며 도착한 카페 5월의 숲. 하지만 카페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광경은 상상과 딴판이었다. 지수는 우아한 여주인이 아니라 고무 장갑을 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막힌 배수구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아이씨 이게 왜 안 뚫려? 야 거기 손님. 영업 끝났으니까 나중에 와요. 민석이 멍하니 서 있자 지수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다가왔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19 그대로였다. 지수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갑자기 손뼉을 쳤다. 어머 너 민석이? 야, 너 뽕돌이 아냐. 고교 시절 빵을 좋아해 붙여진 촌스러운 별명을 단번에 외치는 그녀. 민석의 로맨틱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졌지만 지수의 털털한 웃음에 얼어붙었던 긴장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들은 지수의 사연은 민석의 주먹을 불끈 쥐게 했다. 남편과의 사별 후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겨우 차린 이 카페마저 동네 유지인 박 사장이 부지를 빼앗으려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 나이 들어갈 곳도 없는데 참 사는 게 쉽지 않네. 지수의 덤덤한 말에 민석의 안에서 잠자던 전략기획실장의 본능이 깨어났다. 내 여자를 건드려? 감히 누구 앞에서. 다음날 민석은 행동에 나섰다. 그는 카페 바로 옆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버렸다. 그리고 지수 앞에 세련된 계약서를 내밀었다. 지수야, 나 은퇴하고 심심해서 여기다 인테리어 사무실 좀 차리려고. 대신 내 카페 홍보랑 보안 관리는 내가 공짜로 해줄게. 우리 상부상조하자고. 지수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지만 민석의 진지한 눈빛과 무료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나 다를까 박 사장이 험상궂은 부하들을 데리고 카페에 들이닥쳤다. 이봐 서 사장, 오늘이 비워주기로 한 날인 거 잊었어? 지수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칠 때 옆 건물에서 완벽한 슈트 차림의 민석이 서류 뭉치를 들고 걸어 나왔다. 박 사장님,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방금 이 구역 도로 점용 위반과 부당 계약 강요죄로 내용 증명 발송했는데 법무법인 태산 아시죠? 제 후배들이 아주 꼼꼼하게 검토 중입니다. 스마트한 민석의 포스에 박 사장은 말문이 막힌 채 뒷걸음질 쳤다. 박 사장을 쫓아낸 그날 밤 민석은 지수와 카페에 마주 앉아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수야, 그때 왜 나한테 이별 통보도 없이 떠난 거야? 민석이 평생 품어온 서운함을 털어놓자 지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편지 못 봤어? 지수는 서랍 깊숙이 보관하던 낡은 편지의 원본을 꺼내 뒤집어 보였습니다. 거기엔 햇빛에 바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군대 잘 다녀와. 수술비 문제는 해결됐으니 걱정 마. 옥상 밑에 주소를 남길게. 기다릴게. 민석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편지 뒷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만 믿고 36년을 원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리석음에 허탈하게 웃다가 이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엇갈렸던 시간을 보듬었습니다. 지수와의 관계가 깊어질 무렵 민석의 아들과 딸이 예고 없이 카페를 찾았습니다. 지수는 민석의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나 싶어 앞치마를 꼭 쥐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수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너무 젊어져서 궁금했는데 이렇게 고우신 분 때문이었네요. 아빠, 우리 걱정 말고 이제 아빠 인생 사세요. 아들은 슬쩍 최신형 커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축복에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민석은 비로소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민석은 카페 정원 전체를 지수가 좋아하는 수국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동창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종이 편지가 아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수야, 36년 전엔 내가 편지 뒷면을 못 읽어서 널 놓쳤지만 이제는 뒷면 같은 거 필요 없는 사랑을 할게. 내 옆에서 내 앞모습만 보며 같이 늙어가 주겠니? 지수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구경하던 동창들과 박 사장마저 한민석, 뽕돌이 장하다 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카페 이름은 민석과 지수의 5월로 바뀌었습니다. 민석은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카페 바로 뒷산에 통유리로 된 예쁜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아침이면 민석이 내린 커피 향이 정원에 퍼지고 지수는 더 이상 고무장갑을 끼고 배수구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대신 민석의 손을 잡고 숲길을 산책하며 내일 점심 메뉴를 고민합니다. 주름진 손을 맞잡은 두 사람 위로 황금빛 노을이 내립니다. 첫사랑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되는 눈부신 오늘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가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은퇴가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수의 손등 위 주름까지 사랑하게 된 지금 나는 비로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고 있다. 뽕돌이면 어떻고 중년이면 어떠랴. 내 옆에 그녀가 있는데. 민석은 신혼여행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대학 시절 그토록 타고 싶어 했던 초록색 올드카를 수집가에게 빌려온 것이죠. 지수야, 우리 그때 돈 없어서 버스만 타고 다녔잖아. 오늘은 이 녀석이 우리 전용기야. 지수는 깔깔거리며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스피커에서는 80년대 팝송이 흘러나오고 두 사람은 마치 20살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로 가는 길, 휴게소에 들른 두 사람은 뜻밖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세련된 중년 신사가 올드카 문을 열어주며 공주님 내리시죠라고 장난을 치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어머, 너무 로맨틱하다. 영화 촬영 중인가 봐요. 지수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민석의 팔짱을 꽉 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밤, 민석은 지수의 거친 손을 잡고 밤바다를 산책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인생도 가끔 길을 잃겠지만 너랑 함께라면 어디든 낙원일 것 같아. 지수는 민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다음 생에도 길 잃어줘. 내가 옆에서 또 엉뚱한 길로 안내할 테니까. 지수의 첫 결혼은 사랑이 아닌 거래에 가까웠습니다. 36년 전 병상에 누운 민석의 어머니와 가난한 민석을 위해 지수는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그녀의 외모와 성실함을 눈여겨본 지역 재력가. 집안에서 아들의 액바지 혹은 얌전한 며느리로 그녀를 택한 것이었죠. 남편은 부모의 강요로 결혼한 지수에게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돌며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고 시댁 식구들은 지수를 돈으로 사온 아이 취급하며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겉으로는 사모님 소리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월급도 없는 식모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내가 참아야 민석이가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믿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지수는 자유를 찾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것은 막대한 빚과 사기꾼 친구들이었습니다. 시댁은 남편의 죽음을 지수 탓으로 돌리며 그녀를 빈손으로 쫓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수는 전 재산에 가까운 위자료를 사기당했고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고향 근처에 차린 것이 지금의 작은 카페 5월의 숲이었습니다. 민석은 신혼여행 중에 이 모든 사실을 지수의 일기장과 과거 시댁 관계자와의 통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녀가 그토록 털털하고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배수구를 직접 뚫으며 억척스럽게 살았던 이유가 모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버려졌던 시간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지수야,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지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야, 민석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내려주는 커피가 얼마나 달콤한지 알게 된 거야.
나 이제 하나도 안 억울해. 내가 옆에 있잖아. 민석은 지수를 품에 꼭 안으며 다짐합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30년의 웃음을 남은 30년 동안 매일 2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이죠. 평화로운 오후, 지수의 카페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섭니다. 내린 사람들은 지수의 전 시누이와 과거 시댁의 재산 관리를 맡았던 김 이사였습니다. 그들은 지수가 고향에서 카페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라도 지수가 숨겨둔 남편의 비자금이 있는지 캐묻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죠. 어머 서지수, 너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었니? 카페 수준하고는 여전하구나. 너의 그 구질구질한 팔자. 시누이는 코를 막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와 아나무인으로 행동했습니다. 지수는 순간 과거의 트라우마로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때 뒤쪽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나오던 민석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민석은 지수의 떨리는 손을 슬쩍 잡고는 시누이를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신데 제 아내의 영업장에서 영업 방해를 하고 계시죠? 시누이는 민석의 완벽한 수트핏과 압도적인 분위기에 주춤하면서도 콧대를 높였습니다. 아내? 지수가 재혼했어? 그래봤자 이런 시골 구석 카페 주인 주제에. 민석은 조용히 김 이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김 이사님 오랜만이네요. 예전에 우리 회사 프로젝트 건으로 제 방 앞에서 3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시더니 여기서 뵙니네요. 김 이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민석은 업계에서 전설적인 대기업 임원이었고 현재는 지수의 카페 건물을 포함해 이 일대 땅을 매입한 큰손이기도 했습니다. 한 상무님, 아니 상무님이 왜 여기에? 이 카페 제 아내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과거에 지수에게 위자료 한 푼 없이 내쫓으며 서류 조작했던 정황, 제가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다 파악해뒀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갈 건데 법정에서 뵙죠. 민석이 내민 태블릿 PC에는 과거 시댁이 빼돌렸던 지수의 법적 권리들이 낱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당황한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수 너 이런 대단한 남자 꼬셔서 우리 집안 등에 칼을 꽂아? 민석은 지수를 끌어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칼을 꽂는 게 아니라 제 자리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김 이사님, 당장 사과 안 하면 당신들 회사가 지금 추진하는 대출건 제 인맥 동원해서 전부 막아버릴 줄 아세요. 결국 기세등등하던 시누이와 김 이사는 지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제발 없던 일로 해주게. 지수는 민석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그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과는 됐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김 이사님 나갈 때 아까 깨뜨린 화분값 10만원은 카운터에 놓고 가시고요. 현금만 받습니다. 쫓겨나듯 도망가는 세단을 보며 지수는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석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잘했어 내 아내. 이제 진짜 우리 세상이야. 그날 저녁 민석과 지수는 카페 문을 닫고 최고급 샴페인을 땄습니다. 민석아, 나 아까 진짜 멋있었지? 응,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여자였어.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